여러분 좀 쉬셨습니까? 자, 2교시 현실치료. 자, 상담환경 바꾸기까지 했죠. 자, 이제 행동 변화를 위한 상담 과정인데요. 이것만 아셔도 여러분이 이론에 조금 빨리 할 수 있는 기법이니까 저는 항상 RWDEP라고 해서 이거를 외워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여기 보시면 아까 책에서 권장사항을 한번 얘기한 다음에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우볼딩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자, 지지적인 상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13가지의 권장사항과 3가지의 금지사항을 제시합니다. 자, 보시면 13가지 권장사항이죠. 자, 주의를 기울이는 행동을 한다. 얼굴 표정, 수용, 언어적, 비언어적 행동을 통해 열린 마음으로 내담자를 받아들이는 행동을 합니다. 아까처럼 사람을 만났을 때 오시기 힘들으셨죠. 뭐 비 오는데 어떻게 오셨어요? 아니면 버스 타고 오셨어요? 아니면 물 한 잔 드릴까요? 뭐 따뜻하게 드릴까요? 뭐 커피는 뭐 칠부로 드릴까요? 막 이렇게 있잖아요. 내담자를 받아들이는 행동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상담 환경 가꾸기에 있는 거예요. 두 번째가 자 A, B, C, D, E, F, G 원칙을 준수합니다. 상담 과정에서 항상 지켜야 할 5가지 행동 규범을 말하는데 즉 항상 예의 바르고 확신을 지니고 열정적이고 단호하고 진실할 것 이거를 항상 상담 과정에서는 상담사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판단을 보류한다. 내담자의 행동을 욕구 충족을 위한 최선의 선택으로 간주하는 한편 판단하지 않고 내담자의 행동을 있는 그대로 이해합니다.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행동을 합니다. 내담자가 새로운 관점에서 자신의 소망과 욕구를 바라볼 뿐만 아니라 새로운 행동을 하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유머를 사용하고 웃음은 인간의 고통을 치유하는 묘약이라는 점에서 유머를 적극 활용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진실한 모습으로 내담자를 대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개방합니다. 은유적 표현에 귀를 기울이고 상담자는 내담자의 간접적인 표현을 적극 경청함으로써 피상적인 이면에 존재하는 내면적 진심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주제를 파악하기 위해서 귀 잘 어울립니다. 자, 요약하면서 초점을 맞춥니다. 내담자의 이야기를 요약, 정리해 줌으로써 진실로 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돕습니다. 결과를 인정하거나 책임을 지게 하거나 내담자 자신의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에 대한 부정적인 결과를 인정하거나 책임을 받아들이게 돕습니다. 침묵을 허용하거나 내담자가 자신을 점검하고 소망을 재평가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행동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돕습니다. 윤리적으로 행동하고 내담자의 안녕과 복지를 위해 상담자 자신의 윤리적 의미를 인식하고 준수합니다. 이거는 권장사항이에요. 이제 금지는 상담자가 내담자를 비판하거나 차별하지 않으며 내담자와 논쟁을 하지 않고 다만 내담자의 행동 결과를 인정하게 합니다. 그리고 상담자는 내담자의 변명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상담자는 내담자를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가야 되겠죠. 자, 여기 보시면 행동 변화를 위한 상담 과정인데요. 자, R. 내담자와 상담 관계 형성하기. 상담자와 내담자가 친구처럼 개인적인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단계, 우정 단계, 친구 단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빨리 좀 친해지셔야 되는 관계 형성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내담자의 이러한 유대 관계는 결코 상담자의 내담자에 대한 책임을 전제로 하지 않으며 내담자가 상담자에게 의존한다는 의미 또한 아닙니다. 유대 관계는 내담자와 상담자에게 자유롭고 책임 있으며 또한 자율적으로 기능하기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R이 상담 관계, 친구처럼 편안한 안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첫 번째입니다. 자, W 욕구 탐색. 욕구 탐색하기에는 내담자가 원하는 원트가 무엇인지 인식하도록 돕는 겁니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왔고 내담자가 하여금 자신이 정말 이루고 싶은 삶의 모습을 구체화하도록 하는 것이 이 과정의 주된 목적입니다. 이때 내담자에게 주로 던지는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엇을 원합니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위 사람들이 당신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당신은 어떤 시각으로 사물과 환경을 봅니까? 상담자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문제 해결을 위해 기꺼이 노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원하는 걸 찾는 건데 이거 엄청 어렵거든요. 자기가 뭘 원하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저도 옛날엔 그랬어요. 그래서 want 찾는 거, 그 사람의 욕구, 아까 5가지에 맞는 걸 찾는 거죠. 자, 세 번째 D. 현대 행동에 초점 두기. 현실 치료에서는 내담자의 감정보다는 행동에, 즉 과거보다는 현재에 초점을 두는 것을 강조합니다. 상담자는 내담자의 행동, 사고, 감정, 생리적 반응과 같은 전체 행동을 탐색하는데 중점을 두고 자신의 행동을 구체적이고 기술적으로 격려하면서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즉 내담자로 하여금 자신이 현재 무슨 행동을 하고 시간을 어떻게 보내면서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인식하도록 돕습니다. 전체 행동의 목표와 영향에 관한 이야기하는 것은 물론이고 전체 행동의 특별한 면을 표현하도록 도우면서 치료의 완성도를 높입니다. 상담자는 주로 현재 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왜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지가 아니고 무엇을 하는지에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행동에 초점 맞추기죠. 자, 네 번째, 내담자가 자신의 행동 평가하기. 내담자의 행동 평가는 내담자의 현재 행동이 자신의 소망의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효과적인지를 평가하도록 돕는 것이 현실 치료의 핵심입니다. 항상 상담 과정에서 강조되는 단계이고 평가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도움이 되냐 이걸 아까 묻는 거죠. 아까 여기 말한 것처럼 네가 원하고 있는데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행동이 진정 원하는 거라는데 도움이 됩니까? 라고 계속해서 아니면 다시 올라가서 행동을 바꾸고 평가하고 다시 책임 있게 행동하는 겁니다. 자, 내담자가 자신의 행동을 평가하기 위해서 질문은 자, 현재 행하는 것이 당신에게 도움이 됩니까? 아까 치킨 얘기했죠?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치킨 먹는 게 너한테 도움이 되느냐 묻는 거예요. 자, 현재 행하는 것이 당신이 설정한 규칙에서 어긋납니까? 그렇죠. 계단에서 올라와야 되는데 치킨 먹고 내일 할게요 이러면은 어긋나는 거죠. 자, 당신이 원하는 것은 현실적입니까? 가능한 것입니까? 당연히 실현 가능한 거죠. 자, 그런 식으로 보는 것이 당신에게 도움이 됩니까? 당신이 수립한 계획은 당신의 욕구 충족에 도움이 됩니까?예요. 그래서 부조금 문제를 가진 내담자가 상담자와 함께 따뜻하고 지지적인 분위기 속에서 자신의 소망과 적절성과 달성 가능성에 대해 정직하게 평가하고 자신이 무언가 변화해야 한다는 인식과 동기를 갖게 할 뿐만 아니라 행복한 삶에 대한 희망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 5번째, 책임있게 행동하는 계획 세우기. 욕구 충고가 관련된 내담자의 현재 행동 중에서 비효과적이고 부정적인 것들을 찾아 이를 효과적이고 긍정적으로 고치기 위한 계획입니다. 플랜. 이거는 어때요? 책임있게 행동하는데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간단하고 측정 가능하고 즉각적이고 계획자에 통제되고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여러 가지 해서 바로바로 실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질문하는 거 보시면 단순하고 분명하며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며 달성 가능하고 성취할 수 있고 측정, 즉시 하고 상담자가 적절한 관여를 하고 다른 사람이 아닌 내담자의 통제 아래 있어야 되고 변화가 중요하다는 인식과 함께 내담자가 변화에 몰입해야 되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동의 변화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RWDP라고 해서 관계 형성한 후 원하는 거, 행동, 그걸 평가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선 계획하는 겁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RWDEP를 하는데 R은 한번 관계 형성 맺으면은 빼셔도 되고요. 항상 스스로 해요. WDEP만. 자, 욕구 탐색. 내가 원하는 다이어트 예쁜 여자. 자, 현대 행동, D 행동. 계단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제가 만약 치킨을 먹었어. 오늘 하루만 치킨 먹읍시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 평가. 너의 행동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냐? 안 되지. 치킨 하나를 먹었으니까 맞죠? 그러면 다시 D 행동. 그러면 계단으로 걷겠다. 근데 책임있게 행동하죠. 즉시 아까 계획을 할 때 즉각. 자, 오늘부터는 무조건 계단으로 한 번은 내려오든지 올라가겠습니다. 할 수 있는 만큼.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그 좋은 세계의 모습으로 들어가겠지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상담 과정에서의 유의사항 있죠.
보시면 계획 실천에 대한 약속. 자, 상담 과정 중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계획을 실천하겠다는 다짐을 받고 내담자가 실행하지 못한 계획에 대한 변명을 허용하지 않으며 처벌을 사용하지 않고 변화 가능성에 대해 포기하지 않습니다. 변명 허용하지 않기. 막 자꾸 우린 사람들은 변명하잖아요. 누구 때문이야, 뭐 때문에 그래 할 때 그게 도움이 됩니까? 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시간이 우린 없거든요. 그 얘기를 다 들어줄 시간이 없어서 도움이 됩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뭐 오늘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회식이었다든지 뭐 어떻게 이렇게 무슨 핑계를 댈 거예요 아마도. 근데 그게 네가 원하는 거에 도움이 되냐라고 하죠. 근데 자, 처벌을 사용하지 않기. 현실 치료에서 처벌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신 상담자는 내담자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죠. 아까처럼 날씬해야 되는데 치킨 한 마리 먹었으면 어때요? 오, 자기 책임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내담자의 행동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고 변명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판단하지 않아요. 스스로 정말 내담자가 자기 자신을 변화하고 싶어 하는지에 관심을 가지는 거죠. 진짜 원해요? 진짜 예쁜 여자로 변하기 원해요? 계속 그렇게만 얘기하시는 거죠. 자, 근데 절대 포기하지 하면 안 됩니다. 상담자는 내담자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 희망을 버리거나 그 가능성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은 내담자가 자신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담자가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하더라도 상담자는 내담자의 변화 가능성을 끝까지 믿어야 합니다. 상담자가 내담자를 포기하지 않는 것을 내담자가 믿는다면 상담 관계가 확실해지고 계획이 실행돼서 상담은 더욱 촉진될 것입니다. 네. 자, 상담 기법. 현실 치료에서는 질문하기 뭐 이렇게 있는데요. 이거 한 번씩 읽고 가겠습니다. 페이지는 319페이지에 있어요. 자, 현실 치료는 내담자의 협력적인 관계에 있어. 아까 친구 관계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선택과 변화를 효과적으로 도움으로써 내담자의 행복과 성장을 촉진합니다. 첫 번째 질문하기. 현실 치료에서 질문하기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요. 딱딱 얘기하는 거죠. 상담자가 적절한 질문을 하면서 내담자가 사실 원태 잘 못 찾거든요. 원하는 게 뭔지. 여러분들도 물어보세요. 내가 원하는 게 뭐지? 간호사 되는 거예요? 뭐 결혼하는 거예요? 뭐 사람마다. 뭐 내 집이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담자 자신의 소망과 욕구를 인식하고 현재 행동을 검토하고 자기를 평가하는 것을 통해 스스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겁니다. 두 번째, 동사와 현재형으로 표현하기. 자, 이거는 화난, 우울한, 불안한 같은 형사로 모사하기보다는 화를 내고 있는, 우울해하고 있는, 불안해하고 있는 것과 같이 표현합니다. 또는 화를 내기로 선택하는, 우울하기를 선택하는, 불안하기를 선택하는 것 같은 감정 역시 스스로 선택한 결과임을 강조합니다. 선택과 책임이라고 하죠. 그래서 저는 내 감정은 내가 선택해. 오늘 나의 감정은 내가 선택해.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남편하고 싸웠어요. 그러면 계속 남편하고 싸웠으면 어때요? 내 머릿속에 남편이 있으면 내가 계속 우울하겠죠. 그러면 저는 싸운 건 싸운 거고 집 밖에 탁 나오면 내 기분은 내가 정해. 난 오늘 즐거움을 선택할래 라고 해서 내 기분을 즐겁게 제가 선택합니다. 여러분들도 이건 경험해 보셔야지 알 것 같네요. 자, 3번 긍정적으로 접근하기. 긍정적인 것에 초점을 두고 내담자가 할 수 있는 것을 안내합니다. 따라서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자신의 장점과 능력에 맞게 긍정적인 행동과 실천을 격려하도록 합니다. 오늘 동료가 제게 말한 것 때문에 몹시 화가 나요 라고 말한다면 상담자는 그 사람이 당신을 무시해서 화가 났군요. 이런 일이 자주 있나요? 라고 반응하기보다 그 동료로 인해 화가 나지 않으려면 당신은 어떤 행동을 선택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함으로써 내담자가 동료에 대한 자신의 행동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선택에 초점을 둡니다. 즉, 긍정적인 행동의 실천을 촉진하고 상담자는 내담자의 긍정적인 토대로 사건이나 사람에 대한 반응이 내담자의 선택에 달려있는 사실을 인식함으로써 바로 내담자 자신이 주체라고 생각하게 하도록 합니다.
자, 은유적 표현. 상담자는 내담자가 자주 사용하는 언어에 주를 기울이고 예를 들어 낚시가 취미인 내담자에게 그의 행동의 부적절함을 암시하기 위해 마치 물고기가 거의 없는 호수에서 미끼도 없이 낚시를 하는 것과 같네요라고 비유적인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기법에서 중요한 것은 상담자와 내담자가 동일한 사고의 틀에서 익숙한 언어로 소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유머. 유머 어때요? 재밌잖아요. 좀 즐겁고. 그래서 웃을 수 있는 것 자체가 문제 통찰, 해법 탐색, 변화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역설적 기법. 내담자의 통제감과 책임감을 증진시키기 위해 적용되고 있으며, 자, 예를 들어 발표에서 실수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내담자에게 의도적으로 실수를 하도록 지시합니다. 내담자가 실수를 한다면 이는 내담자가 실수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통제 능력을 지니고 있다고 있는 거고, 내담자가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은 내담자가 실수를 통제하여 딜레마를 제거한다는 겁니다. 역설적 하는 거죠. 내담자가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고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문제에 대한 생각을 전환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 측면. 내담자의 행위에 대한 책임 수용을 촉진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말과 행동에 책임감을 지도록 촉진하는 거죠. 보면. 그래서 변명을 우리 어때요? 받아들이지 않고 직면시킵니다. 그렇게 자꾸 변명하면 그게 도움이 되나요? 뭐 이렇게 좀 정직하게 자신 행동을 인식하고 평가할 수 있고 더욱 책임감 가지고 있는 행동으로 돕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되고요. 자, 상담 사례는 322페이지에 있는데, 자, 입시를 두고 스스로의 마음의 안정을 찾고 싶다고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되게 불안했다는 거죠. 자, 이 상담자 어때요? 오늘 날씨가 따뜻하네. 넌 어떠니? 뭐 긴장한 것 같다. 뭐 이렇게 쭉 이제 관계 형성 R로 하죠. 그리고 네가 원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저를 좀 인정해 주는 거요라고 했죠. 그 다음에 WD 행동하는 거죠. 근데 행동은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잠도 못 자고 잡념도 많고 걱정이 장난 아니고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상담자가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대안을 내고 새로운 계획을 실천해 보면 어떨까? 이러니까 조금 달라보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해요. 그러면 뭐가 모를지 잘 모르겠다 하면 이제 할 수 있는 걸 하죠. 기분이 자꾸 깔아는다면 신나는 노래 한 곡 부르기 같은 게 편하냐? 뭐 좋은 계획이 될 수 있냐? 아니면 팔굽혀펴기 10개를 하면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좀 줄이면 어때? 뭐 이렇게 해서 웃으면서 농담 삼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보다 기분이 좀 좋아질 것 같다고 해서 상담자가 작은 노력이면 변화할 수 있다고 이제 지지를 하죠. 그래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너무 많이 강한 것 하면 안 되죠. 아까 RWDP 요거만 외우셔서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까 이거 PPT를 내가 넘겼네요. 자, 상담 사례는 교재 참고해 주시고요. 자, 현실 치료 이제 바라보는 두 관점, 공헌점과 비판점. 공헌점 청소년들 도움되고 문제원은 스스로에게 스스로 평가. 비판점은 과거를 무시하는 거죠. 지금 현재만 보니까. 그리고 내담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고 근본적인 문제를 뭐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딴 것보다는 현실 치료에서는 윌리엄 글라스에 대해서 됐고 인간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스스로 행동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거죠. 그리고 5가지 욕구 뭘까요? 생존, 사랑, 힘, 자유, 재미 5가지 욕구죠. 그리고 아까 R, W, D, E, P죠. R 관계 형성, 원하는 거, 행동, 평가, 그리고 계획. 근데 계획은 어떻다고요? 즉시 구체적으로 가능성 있는 걸로 하는 거죠. 그래서 불평할 때마다 그게 도움이 되니 라고 한번 해서 즉시 할 수 있는 게 현실 치료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제가 사실은 책을 하나 읽었는데 이런 사람 만나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한테 꼭 알려주고 싶어서 조금 빨리 말했습니다. 그래서 요거까지만 목차만 보면 아니까 이거는 구입하지 않으셔도 되니까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자, 이런 사람 만나지 마세요예요. 제가 이제 상담 공부를 하면서 사실 현실 치료를 빼신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교수님이. 그런데 여러분이 알아야지 또 이게 어떤 건지 알고 저 같은 경우는 석사 논문을 현실 치료를 했기 때문에 되게 즉시 효과가 있어요. 자,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 근데 우리가
제가 지금 이런 사람 만나지 마세요는 자 제가 이사를 많이 다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랑과 소속에 대해서 인간관계에 대해서 되게 복잡했어요. 근데 현실 치료를 공부하고 현실 치료로 저를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라고 선택한 다음에 이제 잘라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걸 한번 소개시켜주고 이건 가볍게 그냥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목차예요. 자, 보면 이런 사람, 목차만 봐도 이 내용이 다예요, 여기는. 자, 누군가에게 한 사람은 한 세상이다예요. 우리 상담자잖아요. 누군가에게 한 사람은 한 세상이다. 참 중요한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딴 것보다 이런 사람 만나지 마시는데 자, 기막힌 사람. 귀하게 대접받으려면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예요.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귀하게 대접받으려면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남의 말을 경청을 잘 해주란 말입니다. 자, 필요할 때만 구하는 사람. 필요할 때만 찾아오면 필요한 걸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 그렇죠. 평상시에 한번 연락도 안 한 친구가 자기 것만 얘기하면은 우리는 해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필요할 때만 찾아오면 필요한 걸 얻을 수 없다. 나쁜 사람. 진짜 사람이 되려면 같이 살아가는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뭐 가족이나 친구한테도 자 진짜 사람이 되려면 같이 살아가는 사람한테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남이 아니고 우선은 그렇죠. 근데 저는 여러분한테 얘기해 주고 싶은 거는 자기 자신을 먼저 좀 좋아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정해 주는 거. 자, 365일 과시형. 자기 과시에 몰두하면 결국에는 무시를 당합니다. 계속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 있죠. 자기만. 그러면 사람들이 더 무시하니까 또 계속 반복되고 있죠. 많은 문 중에서 말문 막는 사람. 모든 생각은 일리가 있는 의견입니다. 자꾸 자기 말이 맞다고 하는 사람 있는데 자 적게 말하면 적도 그만큼 없어집니다. 적게 말하면 자 과거로 향하는 꼰대. 꼰대는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고 리더는 미래로 향합니다. 자 쭉 이렇게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보면 자 감탄을 이런 사람이 있는데 자 시인은 자두를 보거나 꽃을 봐서 감탄할 줄 아는 사람이 시인이래요. 그래서 예술가는 평범함 속에서 비범함을 찾아내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있는데요. 뭐 한번 쭉 목차만 보셔도 이 내용 책 내용은 별로 없어요. 목차만 보셔도 이렇게 보시고 자 이런 사람 피하세요. 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쭉 있죠. 전보다 잘하기보다 남보다 잘하라고 하는 사람 뭐 쭉 이렇게 그리고 사소한 일상보다 뭐 이렇게 쭉 있죠. 생각을 뒤집지 않으면 관계도 뒤틀어지고 있고 뭔가 다른 이런 사람 되세요. 뭔가 다른 사람은 땀을 흘립니다. 자, 뭔가 다른 사람은 겸손합니다. 시간을 내서 뭔가를 합니다. 지금부터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잔머리를 쓰지 않고 몸을 움직입니다. 내려오는 연습을 합니다. 정상에서 시비를 겁니다. 꾸미지 않고 가꿉니다. 거울과 창문을 다르게 활용합니다. 네, 뭔가 다른 사람이 되세요. 또 쭉 한번 봅시다. 70쪽에 자 여기 와서 보시면 뭔가 다른 사람은 거울과 창문을 다르게 사용합니다. 이게 뭐냐면 훌륭한 리더는 거울과 창문을 잘 활용하는 사람입니다. 때문에 말보다는 어때요? 덕분에 나는 말을 잘하고 자 거울을 바라보며 자기 반성을 하고 자신이 잘못했기 때문에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뭔가 잘 풀릴 때는 창문을 봅니다. 바깥 환경이나 주변의 누군가가 자신을 도와준 일에 일이 잘 풀린다고 합니다. 자, 어때요? 일이 잘 될 때는 거울을 바라보며 자신이 잘했다고 하는 자아자찬한 사람도 있죠. 반대로 일이 잘 안 풀리면 창문 내다보면서 지금 환경이 안 좋아서 그렇다고 해서 거꾸로 이류라는 거죠. 그래서 거울은 자기 반성의 도구고 창문은 밖을 내다보는 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울은 나를 들여다보는 용도, 내 얼굴을 보며 스스로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는 도구로 사용하고 창문은 안에서 밖을 내다보기 때문에 세상을 명상과 뭐 이렇게 새로운 걸로 해서 불평불만은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울은 자기네 반성, 성찰의 도구로 그리고
잠시만요. 목이 아파서요. 네, 창문은 밖을 어리석음으로 벗어나기 위한 창문으로 환경 변화를 감지하는 걸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창문을 핑계 삼아 출구로 활용하는 것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원인을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라도 자기를 볼 수 있는 거울과 창문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저희가 미술 치료할 때 한번 했는 건데요. 나는 행복이야, 너도 행복해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상담을 공부하면서 오늘 현실 치료 내용이 조금 짧아가지고 제가 이런 사람 만나지 마세요라고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 벌써 12주 차예요. 그래서 빨리 진도가 나오면 어떻게 할 건지 교수님하고 나누는 대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2교시 수고하셨습니다.